은퇴 후 빚에 늪에 빠진 60대 김씨의 이야기. 노후 파산의 그림자. 평생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빚에 허덕이며 살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60대 김씨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며 가족을 부양해온 김씨는 은퇴 후 퇴직금과 국민연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과 자녀 결혼 자금 지원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은 빠르게 줄어들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워졌습니다. 퇴직하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자식 결혼시키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고요. 게다가 갑자기 큰 병에 걸려 병원비까지 써야 했으니 빚을 안 질 수가 없었어요. 김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요. 김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은퇴 후 빚의 늪. 김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김 씨처럼 은퇴 후 빚에 허덕이는 60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가구의 평균 부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60대 후반 가구의 부채 증가율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60대가 은퇴 후 소득 감소와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로 인해 빚을 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례 1. 퇴직 후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은 박 씨.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한 박 씨는 퇴직금으로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경험 부족과 경기 침체로 인해 사업은 실패했고 박 씨는 빚만 떠안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은 물론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례 2. 자녀의 사업 실패로 빚 보증을 선 이 씨. 이 씨는 자녀가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빚 보증을 섰습니다. 하지만 자녀의 사업은 실패했고 이 씨는 빚을 갚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퇴직금과 집을 팔아도 빚을 모두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사례 3. 예상치 못한 의료비 지출로 빚을 진 최 씨. 최 씨는 은퇴 후 건강하게 노후를 보내려 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료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최 씨는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퇴직금은 병원비로 모두 소진되었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비와 빚을 감당하기 어려워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 후 빚의 늪.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은퇴 후 빚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해결책이 있습니다. 재정 상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재정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빚을 관리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무 조정 제도를 활용하여 빚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추가 소득 마련. 파트타임 일자리나 부업 등을 통해 추가 소득을 마련하여 빚을 갚아나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출 줄이기.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여 빚 상환에 집중해야 합니다. 정부 지원. 정부에서 제공하는 긴급 생계비 지원, 주거 지원 등 다양한 복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빚의 늪 예방이 최선입니다. 은퇴 후 빚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한 노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노후 자금 마련. 젊었을 때부터 꾸준히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연금 상품을 활용하고 추가적인 저축이나 투자를 통해 노후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 대비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의존하지 않기. 자녀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보다는 스스로 노후를 책임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빚 관리. 빚은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한 빚은 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은퇴 후 빚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은퇴 후 빚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는 은퇴자들의 빚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는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은퇴 후 빚에 늪에 빠진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은퇴 후 빚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은퇴 후 퇴직금 투자, 빚 좋은 게 살고, 박 씨의 실패 사례로 보는 노후 사업 리스크.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은퇴자들이 꿈꾸는 퇴직금으로 제2의 인생 시작하기의 어두운 이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특히 평생 직장 생활을 하다 은퇴 후 퇴직금을 사업 자금으로 투자했다 실패한 박 씨의 사례를 통해 노후 사업의 리스크와 실패 요인을 꼼꼼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퇴직금, 인생 이막의 희망인가, 절망의 씨앗인가? 박 씨는 누구보다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착실하게 돈을 모아 퇴직금도 꽤 두둑하게 마련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그동안 꿈꿔왔던 작은 식당을 열어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박 씨는 사업 경험 부족과 경기 침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며 결국 빚더미에 앉게 되었습니다. 퇴직금으로 식당을 열면 그래도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겠지 생각했죠. 하지만 식당 운영은 생각보다 훨씬 어려웠어요. 손님은 없고 월세와 재료비는 계속 나가고 결국 빚만 늘어났죠. 박 씨는 퇴직금을 모두 날린 것은 물론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평생 일궈온 재산을 한순간에 잃고 좌절감에 빠진 박 씨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박 씨의 실패 남의 일이 아니다. 박 씨처럼 퇴직금을 투자했다가 실패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후 창업한 자영업자의 폐업률은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은퇴 후 창업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며 철저한 준비 없이 뛰어들었다가는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은퇴 후 창업은 실패하기 쉬운가? 은퇴 후 창업은 몇 가지 이유로 실패하기 쉽습니다. 경험 부족, 평생 직장 생활만 해온 사람들은 사업 경험이 부족합니다. 사업 아이템 선정, 마케팅, 재무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금 부족, 창업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금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지 않으면 금세 자금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경쟁 심화, 창업 시장은 경쟁이 치열합니다. 차별화된 아이템이나 경쟁력 없이는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건강 악화, 은퇴 후에는 건강이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건강 문제로 인해 사업에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족 반대, 가족들이 창업을 반대하는 경우 심리적인 부담감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창업 성공하려면? 물론 은퇴 후 창업에 성공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성공적인 창업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철저한 사업 계획, 수립 사업 아이템 선정부터 마케팅, 재무 관리까지 모든 부분을 꼼꼼하게 계획해야 합니다. 충분한 자금 확보, 창업 초기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많이 발생하므로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경쟁력 확보, 차별화된 아이템이나 서비스를 개발하여 경쟁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전문가 도움,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꾸준한 노력, 창업은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은? 퇴직금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입니다. 퇴직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분산 투자, 퇴직금을 한 곳에 투자하기보다는 여러 곳에 분산 투자하여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안전자산 투자, 예금, 적금, 채권 등 안전자산에 투자하여 원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투자 경험이 부족하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무리한 투자 금지, 퇴직금을 모두 투자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생활비를 제외한 여유 자금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내 자식 믿었을 뿐인데. 빚 보증의 악몽, 이씨의 파산 위기.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자녀의 빚 보증으로 인해 파산 위기에 처한 안타까운 사연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은퇴 후 평화로운 노후를 꿈꿨던 이씨는 자녀의 사업 실패로 인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아들 녀석이 잘 될 줄 알았죠. 이 씨는 자식 농사만큼은 성공했다고 자부했습니다. 아들은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해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 아들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을 때 이 씨는 망설임 없이 빚 보증을 섰습니다. 아들의 성공을 믿었고 퇴직금과 집이 있으니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도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의 기대와 달리 아들의 사업은 실패했습니다. 경쟁 심화와 경기 침체로 인해 매출은 급감했고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결국 아들은 파산했고 빚 보증을 선 이 씨에게 모든 책임이 넘어왔습니다. 퇴직금, 집, 모든 것을 잃을 위기. 이 씨는 퇴직금과 집을 팔아 빚을 갚으려 했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빚 독촉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평생 일하며 모은 돈과 집을 한순간에 잃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들 녀석이 잘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절대 빚 보증은 안 섰을 겁니다. 이 씨는 후회와 자책감에 괴로워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남은 노후를 빈곤하게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합니다. 빚 보증, 가족 간의 불화를 부르는 씨앗. 이 씨의 사례는 빚 보증이 가족 간의 불화를 부르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씨는 아들에게 원망과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아내와의 관계도 악화되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죄송하다는 말만 하고 아무런 해결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어요. 아내는 저를 원망하며 이혼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가족이 모두 뿔뿔이 흩어질까 봐 두렵습니다. 이 씨는 빚 문제뿐만 아니라 가족 해체라는 더 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빚 보증 신중하게 결정해야. 빚 보증은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퇴직금과 집은 노후 생활의 중요한 자산이며 이를 잃게 되면 빈곤층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빚 보증을 요청하더라도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자녀의 사업 계획이 현실적인지, 상환 능력은 충분한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빚 보증은 단순한 금전적인 문제를 넘어 가족 관계를 파탄낼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건강 잃고 빚까지. 갑작스러운 질병, 은퇴자 최 씨를 빚더미로 내몰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 저희 탐사 보도팀은 은퇴 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된 최 씨의 안타까운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꿈꿨던 최 씨는 예상치 못한 질병과 막대한 의료비로 인해 벼랑 끝에 내몰렸습니다. 암 선고 청천벽력 같았죠. 최 씨는 은퇴 후 건강관리에 힘쓰며 여행과 취미생활을 즐기는 등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 갑작스러운 복통과 체중 감소로 병원을 찾았다가 암 선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어요. 건강만큼은 자신 있었는데 암이라니 청천벽력 같았죠. 최 씨는 암 치료를 위해 퇴직금을 쏟아부었습니다.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 끊임없이 이어지는 치료 과정은 막대한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퇴직금은 빠르게 바닥났고 결국 빚을 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요. 최 씨는 현재 국민연금과 약간의 저축으로 생활하고 있지만 빚 상환과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국민연금으로는 월세 내고 공과금 내면 남는 게 없어요. 빚은 갚아야 하는데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암투병으로 인해 몸도 마음도 지친 상태에서 빚까지 갚아야 하는 상황은 최 씨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의료비 폭탄, 은퇴자에게 더 가혹하다. 최 씨의 사례는 은퇴 후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은퇴자들의 현실을 보여줍니다. 특히 은퇴자들은 소득이 줄어들고 의료비 지출은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의료비 부담이 더욱 크게 다가옵니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가구의 월 평균 의료비 지출은 전체 가구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노인 가구의 빈곤율은 의료비 지출 증가와 함께 높아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의료 안전망 튼튼하게 구축되어야 최 씨처럼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는 은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의료 안전망을 더욱 튼튼하게 구축해야 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중증 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여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야 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인해 과도한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환자들을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를 확대해야 합니다. 노인 의료비 지원 강화 노인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의료비 후불제 도입 의료비를 먼저 치료받고 나중에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비 후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은퇴 후 비재늪 김 씨의 이야기 외에 우리는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없는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은퇴자들이 직면하는 노후 파산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특히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해온 60대 김 씨의 사례를 통해 왜 우리 사회가 노후 파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지 과학적 근거와 이론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 퇴직금과 국민연금, 노후 보장의 환상. 김 씨는 젊은 시절부터 성실하게 일하며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착실히 준비했습니다. 은퇴 후에는 이 돈으로 여유로운 노후를 즐길 생각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지출과 자녀 결혼 자금 지원으로 인해 빚더미에 앉게 된 것입니다. 퇴직금과 국민연금만 있으면 노후 걱정은 없을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돈 나갈 곳은 많고 연금은 쥐꼬리만 하더라고요. 김 씨는 빚 독촉에 시달리며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습니다. 밤잠을 설치는 날이 많아졌고 건강도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것은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식들한테 미안해서 돈 얘기는 꺼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도움을 청해야 할 것 같아요. 김 씨는 죄책감에 고개를 떨궜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짐이 되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왜 우리는 노후 파산을 피할 수 없는가? 김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개인의 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1. 저성장 시대의 도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하는 저금리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는 퇴직금이나 연금의 실질 가치를 하락시키고 노후 자금 부족 문제를 심화시킵니다. 2. 길어진 수명. 의학 기술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 준비 기간은 짧아지고 필요한 노후 자금은 더욱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소득은 줄어들고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 부담은 커져 노후 자금 마련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3. 예상치 못한 지출 증가.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 자녀 결혼 자금 지원 등 예상치 못한 지출은 노후 자금을 빠르게 고갈시키는 주범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자녀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는 문화가 강하게 남아있어 은퇴자들의 부담을 가중시킵니다. 4. 과도한 빚.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과도한 빚은 은퇴 후에도 갚아야 할 부담으로 남아 노후 파산의 위험을 높입니다. 특히 자녀 빚 보증이나 주택연금 가입 등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입니다. 5. 낙관적 편향.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낙관론에 빠져 노후 준비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철저한 준비 없이는 노후 파산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노후 파산,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노후 파산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노후 계획 수립. 막연한 낙관론에 빠지지 말고 현재의 재정 상황과 미래의 지출을 꼼꼼하게 따져 현실적인 노후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퇴직금과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 주택연금, 농지연금 등 다양한 노후 자금 마련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절약 습관 형성.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소비 습관을 개선하여 노후 자금을 아껴야 합니다. 재취업 또는 창업. 건강과 능력이 허락한다면 은퇴 후에도 일을 계속하거나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지원 활용. 기초연금,
노인 일자리 사업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노후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노후 파산, 사회적 문제로 인식해야. 노후 파산은 개인적인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해야 합니다. 정부는 노후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는 은퇴자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추천 도서. 노후 파산 고령화 시대, 노후 파산의 위험성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100세 시대, 당신의 노후는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노후를 위한 재무 설계와 삶의 지혜를 담은 책입니다. 나는 돈 없이도 행복하다. 물질적인 풍요보다 정신적인 풍요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책입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김 씨처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노후 파산 문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은퇴가 멀게만 느껴지시나요? 아니면 이미 코앞까지 다가오셨나요? 어느 쪽이든 은퇴를 한 번쯤은 상상해 보셨을 겁니다. 직장에서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와 회의, 상사 눈치에 지쳤을 때, 은퇴하고 푹 쉬고 싶다. 라는 생각도 들잖아요. 그런데 막상 은퇴를 하고 나면 그동안 회사나 학교저처럼 교직라는 울타리 안에서 익숙해진 생활 패턴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출근할 곳이 없다는 사실이 처음에는 달콤한 자유처럼 느껴지지만 곧 내가 이제부터 뭘 하며 살아야 하지? 라는 불안감이 몰려오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경제적인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지? 같은 고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요. 특히 경제적 고민은 정말로 피부에 와닿습니다. 퇴직금이나 연금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막연히 생각하다가도 막상 매달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예전 월급과 비교해 턱없이 적은 걸 보고는 진짜로 불안해지거든요. 어느 정도로 불안하냐면 평소에 가볍게 즐기던 취미생활이나 가족들과의 외식조차 사치로 느껴질 정도죠. 저 역시 61세에 교직에서 퇴직하고 나서 남들이 볼 때는 연금도 있고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막상 살아보니 비용이 생각 이상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의외의 생활비, 병원비, 그리고 자녀들 뒷바라지 등 내가 모아둔 돈이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매일같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나마 저는 교직 생활을 오래 했고 어느 정도 퇴직금과 저축이 있었지만 그 돈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았어요. 정확히 말하면 여기서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라는 절박함이 들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단돈 1억으로 다시 세상에 뛰어들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물론 1억이 결코 작은 돈은 아니지만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금방 소진될 수도 있는 금액이죠. 그래서 더더욱 신중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방법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다 알게 된 것이 개인 택시 창업이라는 거였는데요. 사실 이건 저 혼자만의 아이디어도 아니었고 제 지인 중에 먼저 시작한 분의 조언을 들은 것도 커다란 계기가 됐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개인 택시라는 게 운전만 할 줄 알면 쉽게 시작할 수 있다고 단순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무작정 뛰어들었다가는 적지 않은 비용과 면허 관련 절차,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력 소모가 상당하죠. 저는 이 지점에서 여러 사람의 사례와 조언을 들어가며 내 상황에 맞는지, 그리고 정말 이 길이 맞는지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 오늘은 제 이야기도 살짝 곁들이면서 비슷한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노후 준비를 한 사례를 3가지 정도 전해드리고자 해요. 각 사례가 실제로 다른 직종, 다른 나이대에서 나온 이야기가 대부분이라 여러분도 좀 더 폭넓게 공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처럼 해라라는 식으로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58세 전 공무원 어씨 퇴직 후 생각지도 못한 지출의 허덕이다. 처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분은 58세에 퇴직한 전 공무원 어씨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연금이 빵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경우도 많아요. 어씨도 비슷했어요. 매달 들어오는 연금액이 월급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니까 신용카드 값이나
각종 공과금, 생활비, 심지어 자녀들에게 지원해야 할 돈 등을 감당하기가 버거워지더라고요. 게다가 공무원 생활 동안 일은 안정적이지만 급여가 크게 높진 않다 보니 은퇴 직후 한 번에 어떤 목돈을 집에 투자하고 병원비로 조금 나가고 또 시댁이나 친정 쪽에 몇 번 돈이 들어가니 순식간에 적립해둔 예금이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이러다 노후 파산까지 가는 건 아닐까? 라는 공포가 엄습했답니다. 그래서 씨가 선택한 게 중고차를 한 대 마련해서 우선 카카오티 같은 플랫폼의 기사로 활동을 시작한 거예요. 아직 개인 택시 면허를 사기에는 부담이 있다고 느껴서 비교적 규제나 절차가 덜 복잡한 대리운전이나 택시 플랫폼 기사를 해본 거죠. 처음에는 좀 버겁고 체력도 달려서 밤새도록 운전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이거라도 하니까 생활비가 조금씩은 충당되네 하는 안도감이 생겼답니다. 결국 노후에 무조건 쉰다가 아니라 할 수 있는 선에서 조금씩이라도 활동을 이어가자라는 마음으로 바꾸니까 오히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우울감도 덜했다고 해요. 생활비나 의료비가 어느 정도 충당되니 마음의 평화가 생기는 거죠. 씨는 지금도 운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체력 관리에 특별히 신경 쓰고 일정은 스스로 조절하며 퇴직 후에도 할 일이 있다는 게 참 다행이라며 만족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이 55세 대기업 과장 B씨 퇴직금 1억 어디에 써야 할까? 두 번째 사례는 55세 대기업 과장으로 퇴직한 B씨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조금 일찍 퇴직을 하셨어요. 회사가 구조 조정을 하면서 퇴직금을 조금 더 후하게 챙겨주는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최대한 뽑아서 새 인생을 시작해 보자고 결심했답니다. 그때 받은 돈이 대략 1억 원이 조금 넘는 정도였는데 처음에는 이걸로 부동산 투자를 해볼까 아니면 작은 가게라도 차려볼까 하고 여러모로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막상 카페나 편의점을 차리려고 하니 권리금이니 인테리어 비용이니 예상 못했던 돈이 계속 들어가더랍니다. 이러다가 자칫 잘못하면 1억 원으로도 택도 없이 부족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더래요. B씨는 솔직히 사람 상대하는 자영업에 자신이 없기도 했고요. 그래서 눈길을 돌린 게 바로 개인 택시였습니다. 어차피 운전은 자신 있고 하루에 몇 시간이라도 운행하면 어느 정도 수입이 생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물론 면허 구입 비용과 차량 구매 비용, 각종 세금 같은 초기 투자도 만만치는 않았지만 한번 시작하면 비교적 탄력적으로 근무 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었답니다. 실제로 택시를 몰면 새벽이나 저녁처럼 사람들이 많이 움직이는 시간대를 노리면 매출이 제법 나온다는 거죠. 대신 체력 소모가 있으니 본인이 잘 조절해서 나 혼자만의 페이스를 만들면 되는 거예요. B씨 같은 경우는 시작하고 나서 1년 정도 지나니 매달 평균 순수익이 20만 250만 원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이 수입만으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하는 건 빠듯할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연금이나 기존 예적금에서 보완할 수 있으니 꽤 괜찮은 그림이 된 거죠. 본인 말로는 이 정도면 퇴직 후 정신적 스트레스 없이 계속 해볼 만해요. 누구한테 지시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는 것에 대한 뿌듯함이 꽤 커요 라며 만족을 표하셨습니다. 63세 자영업자 CC 가게 망하고 남은 건 빚뿐 그래도 다시 일어서야지. 세 번째 사례는 63세 자영업자 CC인데 이분은 조금 다른 결로 어려움을 겪으셨어요. 젊었을 때부터 작은 가게를 운영해 오다가 코로나 시기를 기점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되셨습니다. 가게는 임대였기 때문에 권리금도 크게 건지지 못했고 남은 건 오히려 가게 운영 중에 진 빚이랑 집에 얹혀있는 대출금 뿐이었다고 해요. 그 상태에서 당장 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시는데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자영업만 해왔으니 어디서 4대 보험되는 정규직으로 일하기도 쉽지 않았답니다. 노인 일자리나 단기 아르바이트를 찾아봐도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결국 택시 업계로 눈을 돌리셨대요. 처음에는 법인 택시 기사부터 시작하셨는데 수입은 적어도 안정적으로 운전 노하우를 쌓고 어떤 노선이 좋은지 어떤 시간대에 승객이 몰리는지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운전을 해보고 나니 자신감이 좀 생기고 어느 정도 종잣돈도 마련이 되어서
개인 택시 면허를 사고 중고차를 구입해서 나만의 택시를 운영하게 됐어요. 물론 면허값에 대출도 조금 보태야 했지만 법인 택시 시절에 쌓은 노하우가 있어서인지 운영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다고 합니다. 몸이야 고단하지만 그저 손 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직접 벌어서 빚도 조금씩 갚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요. 이 나이에 이만하면 양호하다고 봐요. 라며 씩씩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참 멋지더라고요. 은퇴 후 삶, 선택은 결국 나 자신에게 달렸다. 이렇게 세 가지 사례를 간단히 말씀드렸는데 어떠세요? 공무원으로서 평생 안정적이라고 생각했던 분도, 대기업에서 한창 잘 나가던 분도, 자영업으로 생활 전선에 뛰어들었던 분도 막상 은퇴한 순간에는 누구나 예상치 못한 비용과 불안감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죠. 요즘 시대는 100세 인생이라고도 하고 은퇴 후에도 길이에는 30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 동안 내가 그냥 모아둔 돈만 축내면서 살 수 있을까? 를 생각하면 마음이 쉽게 놓이지 않는 게 당연하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사실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은 다양합니다. 택시나 배달 같은 운전 일부터 소규모 1인 창업, 재택근무 형태의 프리랜서 등등 중요한 건 내가 하고 싶은 일인지 그리고 내 체력과 성격에 잘 맞는 일인지를 미리 파악하고 작은 규모로라도 도전해보는 거죠. 특히 퇴직금이나 종잣돈을 한꺼번에 큰 투자에 올인하는 건 상당히 위험합니다. 가게 창업 등을 하시려면 꼭 시장 조사를 철저히 해보고 가능한 한적은 자본으로 시험해보고 서서히 확장하는 편이 안전해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트렌드가 바뀌거나 예기치 못한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은퇴 후 삶은 생각보다 길고 또 생각보다 외롭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어요. 일이라는 게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활력소가 되기도 하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나 스스로를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니 은퇴 후에는 할 일이 없어진다고 단정 짓지 마시고 새로운 삶을 준비한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61세 퇴직 교사로서 그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느꼈던 보람이 컸지만 이제는 또 다른 방식으로 제 삶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사람 앞날 일은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저처럼 인생 후반에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해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혹시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혹은 이미 은퇴를 하셨는데 이대로 괜찮을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너무 겁먹지 마시고 가능한 여러 가지 방법을 탐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금융상품, 창업, 재취업, 프리랜서, 택시나 배달 같은 운전업 등 여러분에게 맞는 길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그 길에서 좌충우돌하면서 배운 것들이 분명 우리를 조금 더 단단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라고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례 속 분들도 완벽하게 성공했다고 말하기보다는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원동력을 찾은 것에 가까워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큰 힘이 되죠. 이 글을 보시는 분들도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는 용기를 얻으셨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퇴 후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보다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겠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1억이든 5천만 원이든 혹은 더 적든 그 자본을 어떻게 굴릴지, 그 자본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일에 도전할지, 그리고 그 도전에서 무엇을 배울지는 전적으로 본인 몫이죠. 나만의 페이스를 찾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조금씩 시도해 본다면 아무리 늦어 보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그리고 세 분의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퇴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여러 방향으로 눈을 돌려보세요. 분명 반짝이는 길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존심을 되찾고 나만의 새로운 인생 2막을 펼쳐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퇴 전문가 말 믿었다가 후회했습니다. 직접 은퇴해보니 달랐던 현실. 은퇴 후엔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했던 취미도 즐기고 마음 편하게 지내면 되지 않을까?
예전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TV에 나오는 은퇴 전문가들, 자산관리사들 이야기 들으며 그래, 저 정도만 준비하면 되겠지 싶었죠. 하지만 정작 은퇴를 해보니 그 말들 중 절반도 현실과 맞지 않았습니다. 책과 강연에서 듣는 은퇴 설계는 멋져 보여요. 정년 이후엔 소득이 줄어드니 미리 연금 준비하고 취미활동을 만들고 인간관계도 넓히라고 하죠. 그런데요, 정작 은퇴를 하고 나니 돈보다 더 힘든 건 정체성 상실과 심리적인 허전함, 그리고 예상 못한 생활비 증가였습니다. 이건 책에 안 나옵니다. 직장을 다닐 땐 몰랐어요. 내 이름 앞에 붙던 직책이, 내 하루의 루틴이, 사회와의 연결선이 얼마나 큰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를요. 이 글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실제 은퇴를 해본 뒤에야 깨달은 은퇴 전문가들이 미처 말해주지 않았던 은퇴 후의 진짜 삶. 저뿐 아니라 비슷한 처지의 3명의 지인을 통해 더 생생한 현실을 전해드릴게요. 1. 하루 종일 시간이 넘쳐나는데 할 일이 없어요. 이건 제 얘기입니다. 퇴직 전엔 아침마다 알람에 맞춰 일어나고 커피 한 잔 들고 출근해서 회의하고 일하고 동료들과 점심 먹고 퇴근하면 집에서 TV 보는 게 일상이었죠. 그땐 지겨운 반복이라 생각했는데 그 루틴이 사라진 날부터 삶이 텅 빈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는 자유다 싶던 첫 한 달은 정말 행복했어요. 늦잠 자고 천천히 산책하고 아내랑 영화도 보러 가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하루 종일 뭘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책 읽고 싶으면 읽고 운동하고 싶으면 운동하면 되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잖아요. 일할 땐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것들이 막상 시간이 생기면 의욕이 안 생겨요. 왜냐고요?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없으니까요. 전문가들은 취미를 만들어라라고 쉽게 말해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은퇴하고 나면 취미가 갑자기 생기지 않아요. 오히려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허무함만 커집니다.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요? 웃기지 마세요. 제 고등학교 동창 강 씨는 공기업에서 30년을 근무하고 퇴직했어요. 퇴직금과 연금이 있어서 비교적 안정된 편이죠. 그런데 얼마 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은퇴 전에 재무설계 강사한테 들었어. 부부가 지방에서 소박하게 살면 월 2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근데 현실은 달라. 손자들 오면 외식비 들지, 명절 되면 양가, 부모님 용돈 챙겨야지, 갑자기 치과 치료라도 받으면 몇십만 원 훅 나가. 실제로 그 친구는 작년에 무릎 수술을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만 250만 원이 넘게 들었대요. 게다가 나이 들수록 병원 갈 일이 많아지잖아요. 아무리 건강 관리를 해도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인데 이런 부분은 은퇴 설계 책에 잘 안 나와요. 은퇴 후에도 지출은 생각보다 줄지 않아요. 오히려 소득은 확 줄고 소비는 생활비 외에도 의료비, 경조사비, 가족 지원비가 계속 발생해요. 이걸 모르고 연금에만 의존하면 어느 순간 자산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3. 남편이 매일 집에 있으니까 내가 미칠 것 같아. 이건 제 친구 은정 씨의 말이에요. 남편이 대기업에서 퇴직한 지 2년, 은정 씨는 요즘 자주 짜증이 늘었대요. 퇴직 전엔 바쁘게 일하고 가끔 주말에 가족이랑 시간 보내는 게 전부였잖아. 근데 지금은 하루 종일 집에 있어. 같이 밥 먹고, 같이 드라마 보고, 같이 산책 나가고 이게 처음엔 좋았는데 지금은 숨이 막혀.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그리워졌어. 이건 단순한 불평이 아니에요. 은퇴 이후 부부 관계의 재조정은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남편 입장에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지만 아내 입장에선 내 일상이 침범당하는 느낌일 수도 있거든요. 각자만의 공간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은퇴 전에 미리 논의하지 않으면 갈등이 생깁니다. 은정 씨는 결국 남편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친구 만나러 나가줘라고 요청했대요. 서로 존중하며 새로운 리듬을 맞추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제는 누구의 말보다 내 현실을 기준으로. 은퇴 전문가들의 조언이 다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너무 이론적이고 평균적이에요. 우리는 평균으로 살지 않잖아요. 각자 가진 자산도 건강 상태도 가족 상황도 다 다르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전문가의 멋진 조언이 아니라 내가 진짜 어떤 삶을 원하는지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거예요. 단순히 돈만 준비할 게 아니라 일상 루틴을 어떻게 채울지를 계획해야 합니다. 취미는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미리 경험해보고 나에게 맞는 걸 찾아야 해요. 부부 관계는 함께 생활하는 방식에 대해 미리 대화를 나누고 서로만의 공간을 존중해줘야 하고요. 마무리하며 은퇴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시작이 행복할지 후회로 가득할지는 준비의 방향에 달려 있어요. 누군가의 조언만 믿고 덜컥 퇴직하지 마세요. 책 속엔 없는 현실이 있습니다. 지금 내 삶의 방식, 내 감정, 내 경제 상황에 딱 맞는 진짜 은퇴 준비를 해야 후회 없는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전문가, 칼럼 은퇴 전문가, 조언을 믿었다가 후회한 이유, 그리고 진짜 필요한 은퇴 준비. 많은 사람이 은퇴를 앞두고 전문가의 말을 듣습니다. 연금만 준비하면 된다. 취미만 잘 만들면 된다. 은퇴 후엔 여유롭고 평온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은퇴한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막상 은퇴해보니 책에서 본 것과 너무 다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퇴 전문가의 조언에는 빠진 퍼즐이 있습니다. 바로 심리, 관계, 생활 루틴에 대한 실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이제 실제 은퇴 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짜 은퇴 준비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루틴이 사라지면 삶도 무너진다. 직장인 시절의 삶은 정해진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아침 기상, 출근, 점심 회의, 퇴근, 그리고 주말. 이 반복 속에서 삶은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퇴직과 동시에 이 모든 일정의 틀이 사라지면 사람은 흔들리게 됩니다.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은퇴 전에 일상 루틴을 만들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하루에 1시간 책 읽기, 오전 운동 루틴, 정해진 시간 산책 등. 자발적 루틴 없이 맞이한 은퇴는 무의미한 시간이 반복되면서 삶의 만족도를 빠르게 떨어뜨립니다. 2. 돈보다 더 큰 문제는 쓸 곳이 계속 생긴다는 것. 많은 은퇴 전문가들이 월 20만 25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건 기본 생활비 기준일 뿐입니다. 실제 은퇴자의 생활에는 다음과 같은 예외 비용이 수시로 발생합니다. 손자, 손녀 선물, 가족 외식, 명절 지출, 갑작스런 병원비, 약값, 간병비, 친구 경조사비, 동창회, 교회나 모임 헌금 등. 결국 은퇴 후에도 지출은 줄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얼마면 살 수 있을까를 계산하는 게 아니라 변동성 높은 지출을 감안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TIP. 예상 외 지출을 감안해 생활비 외 비상자금 통장을 따로 마련해 두세요. 현금 흐름이 멈춘 삶은 공포로 다가옵니다. 소소한 수입 구조라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3. 부부가 24시간 붙어 있으면 위기가 온다. 은퇴 후 가장 큰 위기는 부부 관계 재정립입니다. 남편은 이제 드디어 가족과 시간을 보내겠다며 들뜨고 아내는 이제라도 내 삶을 찾고 싶다며 조용히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그 결과 은퇴 후 3년 이내 황혼 이혼 상담이 가장 많아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부가 서로 각자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함께하는 시간과 따로 보내는 시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은퇴 전부터 서로의 생활 반경을 조율하는 대화가 꼭 필요합니다. 진짜 은퇴 준비는 내 삶의 재설계입니다. 전문가의 조언은 참고일 뿐입니다. 정작 중요한 건 나에게 맞는 은퇴 라이프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겁니다. 나는 하루 중 어떤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는가?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어야 삶이 활기찬가? 나의 건강 상태와 생활 반경은 어떤가? 혹시 내가 생각보다 씀씀이가 큰 건 아닐까? 이 4가지 질문에 솔직하게 답하면서 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은퇴는 끝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시점일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정리하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전문가 말 믿었다가 후회했습니다. 라는 말은 곧 나는 내 삶의 진짜 주인공이 아니었다는 고백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은퇴 후의 삶을 내가 설계하세요.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은 나 자신이니까요. 퇴직 후 10억이 있어도
지옥을 피하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은퇴라고 하면 일단 일을 그만두고 편히 쉬면서 그동안 못 해봤던 취미나 여행을 마음껏 누리는 삶을 꿈꾸잖아요. 근데 막상 그 길을 실제로 걸어보면 예상과 전혀 다른 현실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특히 10억이란 금액이 주는 무게감 때문인지 어쩐지 저 돈만 있으면 하고 싶은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평생 돈 걱정 없이 지낼 것 같잖아요. 저 역시 과거에는 10억이면 적당히 투자를 좀 해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겠지라고 쉽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 10억이라는 돈도 금방 바닥을 보이거나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삶을 윤택하게 해주지 못하는 현실이 있더라고요. 어쩌면 이 이야기 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난 10억 있으면 행복할 텐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요.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나라는 사람이 은퇴 후에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아요. 그냥 열심히 돈 모아서 어느 정도 금액이 되면 그만두고 놀겠다 정도로만 대략적인 구상을 할 뿐이죠. 문제는 막상 퇴직을 하고 나면 돈만 있다고 자동으로 삶이 술술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퇴 이후의 삶에는 또 다른 형태의 도전과 고민이 도사리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실제로 10억 정도면 넉넉하겠지 하고 퇴직한 후에 고생을 많이 하게 된 혹은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겪은 사례들을 몇 가지 나눠보려고 해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혹시라도 같은 상황을 꿈꾸거나 미리 대비하고 싶으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어씨의 사례 무계획 퇴직과 번아웃의 악순환. 어씨는 50대 초반에 다니던 대기업을 퇴직했어요. 오랫동안 회사 생활을 하면서 나름 성실히 저축하고 퇴직금까지 합쳐 10억 원 가까운 돈을 손에 쥐었죠. 처음에는 자유가 찾아온 것 같아 너무 좋았대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회사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없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그 자유가 길어지자 오히려 심한 무기력증이 찾아왔다고 해요. 회사에서 주어진 업무 목표나 책임 없이 혼자서 하루를 보내려니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 겁니다. 여유 자금이 있으니 일단은 큰 걱정 없이 놀고 쉬었는데 몇 달 지나니까 마음 한구석이 휑해지더라는 거예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 돈으로 뭔가 해야겠다고 맘먹고 이것저것 투자 기회를 찾아봤는데 워낙 경기 상황도 안 좋고 또 본인이 가진 10억이 세상 어디에 어떻게 굴러가야 이득이 날지를 구체적으로 학습한 적이 없으니 뾰족한 수가 없었대요. 한 번은 지인의 권유로 무리하게 부동산에 투자했다가 시세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크게 봤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회사에 좀 더 다니면서 안정적인 수입이 있는 상태에서 차근차근 준비할 거라고 크게 후회했어요. 어씨가 말하길 은퇴 계획을 짜기 전에 일단 퇴사부터 하고 볼까라는 마음이 가장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퇴직금이나 모아둔 돈만 믿고 나왔는데 뭔가를 하고 싶어도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되어버린 상태라 뜻대로 되지 않고 그 무기력함에서 오는 우울감이 생각보다 컸다는 거죠. 결국 어씨는 다시 계약직이라도 구해서 일을 시작해야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나이가 있어서인지 원하는 만큼 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더랍니다. 이 B씨의 사례 가족 기대치와 현실의 괴리. B씨는 10억을 만드는 데까지 정말 눈물겨운 노력을 했대요. 본인 월급에 부부가 맞벌이로 번 돈까지 합쳐 오랫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내 집 마련은 포기하고 임대 아파트를 거쳐가면서까지 힘들게 모았죠. 애들은 크고 부모님 병원비도 조금씩 들어가니 돈 쓸 구멍은 많았지만 어쨌든 목표했던 금액을 드디어 달성했을 때 정말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B씨는 조금 다른 문제에 직면했어요. 가족들이 이제 10억 모았으면 아빠 혹은 엄마도 좀 쉬면서 우리랑 시간을 많이 보내면 좋겠다고 말해서 서둘러 퇴직을 결정했죠. 그런데 막상 퇴사하고 보니 가족들의 바람이 단지 함께 보내는 시간만을 원하는 게 아니더랍니다. 우리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 누렸던 것도 좀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은근히 지출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문제는 B씨 입장에서는 10억이라는 자산을 한 번에 탕진하면 안 되니까 이걸 어떻게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지속적인 수입원을 만들지를 고민해야 했는데 가족들은 그냥 이제 돈도 모았고 퇴사까지 했으니 마음껏 써도 되겠지? 라고 가볍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더라는 겁니다. 결국 B씨는 고민 끝에
아이들 교육비와 가족이 원하는 여행 경비 등을 대느라 목돈을 여기저기서 조금씩 인출하기 시작했고 어느새 10억의 상당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게다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고금리 시대에 제대로 대응을 못하다 보니 현금 흐름도 별로 좋지 않았죠. 그제야 뒤늦게 내가 마음의 준비도 안 됐고 가족과 충분히 대화를 나누지 않은 채 퇴사부터 했구나 하며 후회를 했대요. 결국 B씨는 남은 자금을 어떻게든 지키기 위해 재취업이나 프리랜서 일을 찾고 있는데 이전 직장을 그만둔 나이와 경력 때문에 예전 같은 자리로 돌아가긴 쉽지 않다고 해요. 가족들과 갈등도 생겨서 왜 퇴직했는데 우리에겐 이렇게 아낄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핀잔을 듣기도 하고요. 삼CC의 사례 예상치 못한 건강 문제와 지출 폭탄. C씨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40대 후반에 스타트업을 잘 운영해서 목돈 10억을 마련했고 퇴사를 결심했어요. 이제 좀 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공부나 취미도 즐기고 가족과 여행도 다니면서 살겠다는 다짐으로 은퇴를 선택했죠. 초반에는 꽤 여유로웠어요. 아침에 늦잠도 자고 가벼운 운동도 하고 오후엔 취미 강좌도 들으면서 참 행복하다고 느꼈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허리 쪽에 통증이 오더니 병원 검사 결과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하더랍니다. 수술비와 입원비는 보험으로 어느 정도 커버가 됐지만 재활치료와 이후의 관리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갔어요. 더구나 몸이 아파지니까 예전처럼 활발히 움직일 수도 없어서 자연스럽게 치료비 외에도 여기저기 돈을 쓰게 된 거죠. 간병비, 건강식, 보조기구 등등. 그러다 보니 10억이라는 재산이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게다가 퇴직 후에는 건강보험료도 지역 가입자로 전환되어 더 부담이 되기도 했고 회사 다닐 때는 몰랐던 잡다한 지출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는 겁니다. 결국 C씨는 퇴사하고 마음껏 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만약 갑자기 아프면 어떡하지? 같은 최악의 시나리오도 분명히 고려했어야 했는데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고백했어요. 건강 문제는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찾아올 수 있고 그때마다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걸 미처 생각을 못했던 거죠. 이 사례들에서 배울 점. 지금까지 3가지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공통적으로 보이는 문제는 결국 은퇴 전 구체적인 설계 부족이었던 것 같아요. 10억이라는 숫자만 보면 얼핏 굉장히 큰 돈처럼 느껴져요. 이 정도면 몇십 년은 걱정 없을 것 같아 싶죠. 근데 은퇴 후에는 정기적으로 월급이 들어오는 게 아니고 각종 보험료나 세금, 예기치 못한 지출 등 월급쟁이 시절에는 잘 의식하지 못했던 비용이 쏟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투자나 재취업을 통해 추가 수익을 만들 생각을 해도 실제로 해보면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정신적, 사회적 건강에 대한 대비도 중요해요. 갑작스럽게 회사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났을 때 우선은 해방감을 느끼겠지만 점차 내 존재, 가치에 대해 혼란을 겪거나 사회적 연결이 사라지면서 외로움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 무기력증과 우울감이 몰려오면 그때부터는 재정적 계획도 흔들리게 마련이죠. 결국 은퇴 전에는 나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자산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어떤 형태로 운용할 건지 가족과는 어떤 목표를 공유할 건지 혹시라도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비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정년 전에 10억 모았으면 오케이식으로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막상 퇴사하고 나서 훨씬 힘든 상황을 마주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보다도 중요한 건 퇴직 후 어떻게 살 것인지에 대한 나만의 로드맵을 만드는 거예요.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찾거나 내 적성에 맞는 봉사나 취미 활동을 준비해 두는 게 좋겠죠. 또 가족들과 충분히 대화해서 퇴직 후에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원하는지 그걸 위해서는 어느 정도 지출이 필요한지 등을 솔직하게 합의해 두는 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조금 현실적인 팁을 드리자면 10억 같은 한 번에 모은 목돈만 바라보기보다 퇴사 후에도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구조를 고민해 보세요. 예컨대 월세 부동산을 하나 마련해서 임대료를 받는다든가 주식 배당을 노린다든가 아니면 개인 사업이나 프리랜서 형태로 적은 수익이라도 꾸준히 벌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해두면 심리적 안정감이 커져요. 저는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퇴직 전에
최대한 미리 탐색해보고 시뮬레이션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씨, B씨, C씨 모두 그 부분에서 충분한 시간을 들이지 못했거나 퇴사 후에야 부랴부랴 문제를 해결하려다 어려움을 겪었던 거죠. 그러니 혹시 지금 퇴직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절대로 서두르지 마시고 아직 회사에 소속된 상태에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10억으로도 지옥을 맛본 사람들이 있다는 말, 거꾸로 보면 어떤 상황에서든 준비가 덜 된 은퇴는 누구에게나 지옥이 될 수 있다는 경고일 거예요. 직장을 다니면서 쌓이는 스트레스와 힘듦, 물론 큽니다. 근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차라리 은퇴가 답이라는 단편적 결론만 내리고 당장 실행해버리면 뒤늦게 맞닥뜨리는 여러 문제들이 더 큰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결국 은퇴 준비는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 나 자신과 재정 그리고 가족들과의 관계를 함께 설계해가는 과정이어야 합니다. 돈이 많든 적든 그걸 어떻게 운영하고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둘 것이며 건강이 나빠질 때나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때 어떤 플랜 B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 퇴직 후 10억이 있어도 지옥을 피하지 못한 남자의 이야기를 그냥 누군가의 실패담으로 여기지 말고 내 미래의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럼 자연스레 나는 은퇴 후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꿈꾸고 있으며 그걸 위해선 어떤 준비가 필요한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테니까요. 그 고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실제로 은퇴했을 때 더 단단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리게 될 확률이 높다고 믿습니다. 부디 글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이 은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은퇴, 그리고 여유 있는 인생 2막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돈이라는 숫자 이상의 것들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했으면 해요.